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뇌졸중 센터입니다. 지금부터 뇌졸중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에 공급되어야 하는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고 뇌의 일부 신경세포는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에 따라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기억상실 등의 증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 정도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미할 수도 심할 수도 있으며 일시적으로 나타난 뒤 금방 회복될 수도 있으나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뇌는 목으로 연결된 커다란 동맥들에 의해 심장으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고 동맥 혈관은 크게 경동맥계와 추골 뇌저동맥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경동맥은 목의 앞쪽으로 올라가는 좌우 한 쌍의 혈관을 말합니다. 경동맥에서 나눠진 작은 동맥들이 막히거나 터지면 그 혈관을 통해 혈액 공급을 받던 뇌 일부분의 기능이 정지되어 반신마비나 감각장애, 보는 범위가 제한되는 시야장애, 언어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목뼈의 여러 구멍을 통과하여 목의 뒤쪽으로 올라가는 좌우 한 쌍의 동맥인 추골동맥이 위로 올라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뇌저동맥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 나누어 후두엽과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뒷부분과 소뇌 및 뇌관 등의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 외에 대뇌의 바닥 부분에는 경동맥계와 추골 뇌저동맥계의 혈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고리 모양으로 생긴 혈관계가 있는데 이를 윌리스 환이라고 합니다. 거미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가 이곳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제 뇌졸중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뇌경색으로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은 심장이나 목의 큰 혈관에서 떨어져 나간 혈전이 혈류를 타고 흘러 뇌혈관을 막는 뇌색전증에 의한 뇌경색과 오래된 수도관에 이물질이 끼인 것처럼 혈전으로 뇌동맥이 좁아져 막히는 뇌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혈관이 찢어지는 동맥박리, 염증으로 혈관이 막히는 뇌혈관염, 유전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많은 원인으로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최근 동맥경화성 심장병이나 노인성 심장질환이 증가하고 경동맥이나 추골동맥의 두개골 바깥 부분에 발생하는 동맥경화증이 점차 증가하여 이로 인한 뇌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출혈 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모야모야병, 혈관염, 혈액질환 등이 뇌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를 못 쓰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리거나 시린 느낌이 드는 편층 마비,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물체가 둘로 보이는 시각장애,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처음 느껴보는 심한 두통과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잘 삼키지 못하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팔, 다리 운동 조절이 어려운 상태 등으로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24시간 내에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은 일과성 허혈 발작을 쉽게 표현한 것으로 국소적인 뇌 허혈로 인한 신경계 증상이며
조직학적 변화를 동반하는 영구적인 뇌경색과는 구분됩니다. 뇌경색 환자의 12에서 30%가 뇌경색 발병 전에 선행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증상이 있으며 그중 약 4분의 1은 뇌경색 발병 수시간 전에 일과성 허혈 발작이 지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경색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이자 응급 상황이며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응급 상황으로 분류되며 증상 발생 직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치료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은 3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CT나 MRI 검사를 통해 혈관에 막힌 부위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생각했을 때 정맥 내 혈전 용해제 투여가 필요한 뇌경색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한 지 4시간 30분 안에 정맥 주사로 혈전 용해제를 주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뇌졸중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 마비, 팔다리의 마비, 언어장애 등 뇌졸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연락하여 신속히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운전하는 것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뇌졸중 치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먹이면 안 됩니다. 뇌졸중은 삼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음식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입안에 음식 등의 이물질이 있다면 가장 많은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 내용물이 기도에 들어가 목이 막히거나 폐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뇌졸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